예, 안녕하십니까. 내고장 성남의 역사, 기록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약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기록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만들어질 당시에 많은 문화유적이 사라졌고요. 그 이후에 현대의 역사에서도 기록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 역사 기록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몇 년 전에 2014년에 성남시 40년사를 만들면서 사진 한 장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기록 유산을 16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훈민정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맨 처음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을 당시의 모습, 그 기록물입니다. 훈민정음.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 조선이 건국된 이후로부터 해서 망할 때까지 역대 왕조들의 기록을 거의 빠짐없이 매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고려실록도 있었습니다만 전쟁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지고 이제 현재는 조선왕조실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원래 여러 부 작성해서 강화도나 오대산 이런 곳에다가 분산시켜서 보관을 했었는데 일제시대 때에 한 부가 일본으로 옮겨져서 동경 대지진 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남아있던 기록이 다행히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만들 때 그 원자료로 사용했던 승정원 일기, 이 승정원 일기는 실록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원자료이기 때문에 더 생생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더 많은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승정원은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걸 비롯해서 고려시대 때 팔만대장경, 조선왕실의궤, 그 다음에 허준 선생이 만든 동의보감, 이런 기록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와서는 새마을운동 기록물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KBS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 그 기록물, 이런 것도 국가적인 기록물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될 그런 기록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단 한 건, 작년에 무예도보통지, 정조임금 때에 만든 무술 수련 교재, 이거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해서 한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록은 바로 인류 문화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림이든 글씨든 문장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남긴 그 흔적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문자 기록,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림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문자 기록, 여기에는 나무나 종이에다 표현을 하거나 책으로 만들거나 포스터를 만들거나 편지를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나 기호로 된 것들, 그림, 데생, 지도, 악보, 건물 설계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속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묘 앞에다 세우는 돌로 만든 비석, 또 덜어는 철로 만드는 철비도 있습니다. 또 나무로 만든 목비도 있고요. 비목이라고 하죠. 그런 쇠나 돌에다가 새긴 글씨나 무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 음악 컬렉션이라든지 영화, 음성 기록물, 이런 것들도 다 기록물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인터넷에 기록하는 인터넷 기록물, 이런 것들도 기록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기록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나 개인의 삶과 의미를 기록하는 일. 이게 이제 가장 흔한 형태고, 그 다음에 물과 숲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접하는 자연 환경, 청계산이나 남한산성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과 어울려가는 그런 모든 대상물, 이런 것들도 기록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옛 사람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옛날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 이런 것들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늘 걸어다니는 땅에 남겨진 땅의 유래, 거기에 스며든 사연,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기록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기록의 대상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이웃, 마을 사람, 직장 동료, 또는 뭐 정치인, 뭐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봤을 때에는요. 또는 사람이 아닌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에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기록, 바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업무일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 개인이 썼지만은 그것은 국가적인 기록이 되고 세계적인 기록이 돼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것, 또는 매일매일의 삶과 생활, 추억, 주변 풍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록의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에 양지동 주민센터 앞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찍어 온 것입니다. 기록물의 대상은 자연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역사적인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요, 인물도 있을 수 있고, 인문학적인 것들, 그 다음에 지리, 생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기를 쓸 수도 있고요, 자서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내 평생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취미 활동을 하는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느낌 같은 것을 일기로 남길 수도 있고요. 내가 맛집 찾아다니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맛집 탐방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록을 어떤 걸 대상으로 하든 내가 활동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기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가 기록을 안 남기더라도 남들이 남긴 기록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록의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우표 수집 또는 외국 화폐 수집,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엽서도 모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취미 수집 활동이 하나의 기록 행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란시장의 풍경을 보고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남기는 것도 하나의 모란시장 풍경을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모란시장이 영원히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는 다르게 확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은 사소한 듯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 시사 편찬을 할 때에 성남에 있었던 옛날 극장에 포스터 그려 붙인 극장의 전경 사진을 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엔 그렇게 흔하게 보던 풍경들을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남 지역에서 기록물로 어떤 중요한 사건을 확인한 한 사례를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통고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 통고문의 내용은 여차저차한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남 출신의 남상목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켜서 문경 지역으로 가서 전투도 하고 음성, 평택, 이 안성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나중에 무기가 떨어져서 중국 망명을 하려고 김자신 장군처럼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가다가 밀고자가 있어가지고 신고를 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장파열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순국한 사실을 그 동지였던 정철화, 허달, 김재선, 송주상, 김태동, 강춘선 이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경력과 이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서 의병부대에다가 통지문으로 이렇게 알렸던 겁니다. 이분은 남성국 의병장이 이 기록이 없었으면은 의병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의 사례 한 개를 더 보면요. 가계부입니다. 성남 시민 중에 23년 동안 가계부를 매일 쓰신 분이 있는데요. 이 가계부가 이제는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경제활동의 기록물입니다. 30년 전에 계란 한 판이 얼마였는지, 30년 전에 쌀값이 얼마였는지 지금 현재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기록물 수집 사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여기 음식점 영업 이렇게 써져 있고 요 옆에 주소가 써져 있습니다. 광주군 언주면 청담리 어디냐 하면 그 번지까지 나와 있어요. 이 가게 주인 할아버지인가 봐요. 담배를 피는 모습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엽서로 만들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주소를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어느 자리였냐면은 현재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소예요. 그 당시에 그 주변 일대는 별로 집도 많지를 않았고 상업이 별로 발전되지 않은 곳이었는데 음식점이 하나 있었어요. 현대백화점 자리에. 그 자리에 지금 그 상업활동이 왕성한 백화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받은 건데 솔방울 수집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겨울이 되면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불쏘시개가 불이 잘 안 지펴지고 요즘 번개탄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엔 그게 잘 안 돼서 솔방울을 가을에 따다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서 학교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겨울에 난방용으로 이제 불을 피울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솔방울은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아놨다가 이 표를 가져가면은 솔방울을 한 포대씩 줬어요. 그 표를 제가 현재까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981년 10월에 발급된 겁니다. 자, 이제 먼 곳에서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닌가 가까운 곳에서 기록을 할 대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살고 있는 내가 활동하는 주변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성남에는 특히나 계단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수진동에는 이렇게 꽃무늬를 그려놓은 곳이 있고요. 여기는 단대동이고요. 여기 노인복지관 수정 노인복지관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것도 수진동에 있고요. 여기 피아노 건반이 그려져 있고요. 또 상대원동에 가면은 한 발자국 한 계단 올라가면은 몇 칼로리 다이어트 계단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록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계단에서 줄 서가지고 가다가 굴러 떨어져서 다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사연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도 좋고 마을 골목길에 아이들 노는 풍경 같은 걸 남겨도 좋고요. 그것이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지금 수정구 중원구의 지금 모습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신흥주공 아파트 건설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동네에 변화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시간차를 두고 계속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예, 이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러면서 수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그래서 책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관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성남문화원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